4시 15분부터. 4시 15분부터 한다고요? 10분? 네. 자, 자, 여기 인사관리 부분 하겠습니다. 인사관리 부분에서는 먼저 사실은 모집과 채용, 두 번째는 능력개발, 능력발전 또는 인력개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이때 못 봤습니까? 능력발전에는 교육, 훈련, 경력개발. 그런데 경력개발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시험이 많이 나왔던 게 근평. 근평에서는 의의나 목적도 중요하지만 평정하는 방법, 평정 방법의 유형이 시험에 많이 나왔고 이때 평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평정에 뭐가 나왔다? 오류. 그렇죠? 이게 주로 나왔고 자, 우리나라 근평, 근무성적 평정. 그렇죠? 우리나라는 4급 이상하고 5급 이하하고 나눠진다. 이렇게 봤었고 자, 근평도 봤고 거기에다가 승진도 능력 발전의 일환이다. 그런데 시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사람 관리할 때 사람을 채용했어. 능력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면 그 다음 뭐 하겠어? 사기를 올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 뭐 시켜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는 어떤 건 문제입니까? 조직론에서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루는 조직 관리였다면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조직 속에서 개인이 아니라 거기 있는 개인이 더 중요해. 그래서 개인의 뭘 높이는 거, 능력을 높이고 사기 높이고 그 다음 신분을 뭐 해줘야 돼? 보장해줘야 돼. 그런 방법으로 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사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4페이지. 원래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다음번 다 묶어서 낼 때는 올려서 내겠습니다. 오타 좀 다 교정하고 올려서 좀 내고 색을 좀 넣어서 하겠습니다. 거기 사기의 의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념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의 자발적인 근무 의욕 또는 단결력, 특징,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 사기는 조직의 직무 수행과 관계되므로 개인적 현상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사기의 수준은 상황 의존적이죠. 그 다음 사기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죠. 획일적인 건 아니죠. 자, 조직론으로 보면 동기부여의 이론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조직의 생산성, 꼭 사기가 높다고 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사기가 높으면 생산성이 높을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일반적 입장만 읽어보시면 되겠고 사기가 결정하는 요인은 경제적인 요인도 사기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 사회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런 게 있고 자, ang양 방법, 높이는 방법입니다. 높이는 방법은 고충 처리, 공직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처리해 주는 거.
고충 처리. 그다음 제한제도. 좋은 제도를 제한하면 상금 같은 거 주는 거, 이 성과급 주는 거. 그다음 인사상담. 그다음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는 것도 사기를 높일 수 있겠죠. 그다음 후생복지 같은 거 향상시켜주는 거. 그다음 근무생활의 질을 개선해주는 것. 그다음 직무 확충. 그래서 직무 확대나 직무 충실. 이건 뒤에 문제 나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고충처리 제도가 있죠. 자, 고충처리 제도는 뒤에 소청심사위원회 할 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거기보다는 훨씬 소청심사위원회가 이 소청심사할 수 있는 대상이 이 정도라면 고충처리는 이 정도야. 이 정도. 자기가 애로점 있는 건 다 여기다 뭐 상담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제한제도 이것도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산의 전략, 행정능률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안했을 때 표창과 벌 주는 거,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죠. 그래서 뭐 여기에 장단점 12년도 국가 7급에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면 금방 압니다. 그 다음 직장 생활에 있어서 직장 생활의 질을 높이는 거,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유연 근로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대표적인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 유연 근로제 한번 봐봐요. 거기 이거 다 할 수 있죠. 요즘 탄력 근무제, 그다음 재량 근무제, 원격 근무제 같은 거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해줌으로써 사기를 높일 수 있겠어, 없겠어? 사기를 높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단 말이야. 여기는 다 뭘 높이기 위한 거야, 쌤? 사기를 높이기 위한 거야, 사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사기 한번 볼까요? 문제를 같이 풀고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니까. 6페이지. 공무원의 사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가장 옳지 않는 거. 사기 저구는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말이 안 되죠. 사기를 높이면 충분합니까?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사기 말고도 여러 가지 작용하는 게 많죠. 우리가 사기만으로 생산성 높아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조직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자 하는 사기만 높다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진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리죠. 나머지도 간단히 읽어봅시죠. 거기 사기는 주관적 상대적인 것이다. 상황 의존적인 가변적 맞고, 사기에 영향을 준 건 사회심적 요인도 있죠. 그 다음 사기는 개인 현상뿐만 아니라 집단 현상이다. 아까 나왔죠. 두 번째, 사기 관리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공무원 제한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징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아까 상금 준다고 돼 있어, 안 된다고 돼 있어. 같이 보도록 하죠. 이런 것들은 일단 뭘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익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쌤 65페이지 보니까 65페이지에 같이 봅시다. 65페이지 보니까 개념이 뭐라고 돼 있어요?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표창하고 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그랬죠. 65페이지 밑에 제한제도.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죠. 2번,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받는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에 결정하는 절차이다. 좋습니다. 그 다음
3번 우리나라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준다. 자, 고충 처리 한번 볼까요? 자, 행정자치부에 둡니까? 아니면 자, 고충 처리제도 보니까 자, 소청심사는 인사상 불이익인 대상인데 반해 이 고충처리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신상문제나 직장생활과 관련해서 표시하는 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고충심사, 소청심사 징계의 비교해서 자, 담당 기관 고충심사는 6급 이하는 보통 고충위에서 5급 이상은 중앙고충인데 중앙고충위는 소청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소청심사가 대행하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디 소속입니까? 보니까 인사혁신처 소속이죠. 그래서 인사와 관련되면 거의 대부분 어디 소속이다? 인사혁신처 소속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고, 4번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 인사와 금융체계를 사람과 연공 말이 안 되잖아. 성과급인데 사람과 연공 중심이면 말이 안 되죠. 뭘 중심으로 해야 돼? 성과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 일단 53번 같이 좀 재밌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A는 주 5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대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고 싶으나 그가 맡은 업무는 전형적이면서 보안을 유지해야만 특성이 있어서 집에서 일할 수 없고 반드시 주 5일 출근해야 한대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시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A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탄력 근무 방식. 그러니까 한번 보면 이제 근무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걸 풀어보면서. 먼저 선생님 거기 66페이지 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시간 선택제 전환 근무를 한다.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시간을 선택해서 그 시간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자, 그다음 거기 시차 출퇴근제. 선생님 시차 출퇴근제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시차 출퇴근제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만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밀 때 할 수 있으니까 맞죠? 그다음 원격 근무 못 한다고 그랬잖아. 출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다음 재량 근무제는 말 그대로 재량 근무제는 3일 나갔다가 딱 그 시간 채우면 이틀 안 나가고 이런 거야. 자, 거기 우리 쌤 재량 근무제 한번 봐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재량 유연 근무제에서 근무 시간, 근무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 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무 형태입니다.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해 주는 거. 고도 전문적 지수와 기술이 필요한 업무 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일 때 재량 근무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 40시간 근무하되 월화수목만 나오고 금요일부터 안 나와. 그래도 돼 그냥. 이런 것들은 뭐가 그런데 이 사람은 반드시 주 5일 해야 된다고 돼 있죠. 왜냐면 거기 재택근무도 안 되고 저기 전형적이며 보안을 유지하는 위한 특성에서 집에서 일할 수 없고 반드시 며칠을 출근해야 돼. 주 5일을 출근해야 되죠. 따라서 재량 근무제도 안 되죠. 자, 근무 시간 선택제는 봐봐. 일 8시간에 거기 우리 탄력 근무제에서
일을 하루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 4시간, 12시간 근무할 수도 있고, 어쨌든 주 5일 근무는 준수한다고 그랬죠. 주 5일 근무하고 월요일 날은 4시간만 하고 화요일 날은 10시간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주 5일 나와야 되는 사람에게는 근무시간 선택제는 가능하죠. 출퇴근 시간 피해서 근무시간 선택하면 되니까.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미음. 그쵸? 그러면 우리가 주 5일째 근무를 준수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게 거기, 자, 선생님 봐봐. 시간 출퇴근제, 탄력 근무제는 시간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집약 근무형, 이런 것들은 물론 집약 근무형 좀 차이가 있지만 시간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는 주 5일 근무를 그대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니은과 미음. 자, 54. 유연 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유연 근무제도는 시간 선택제. 자, 그 다음 전환 근무제, 탄력 근무제, 원격 근무제가 포함된다. 자, 이 원격 근무제는 재택 근무형과 스마트 워크 근무형으로 구분된다. 쌤, 여기 원격 근무제 봐봐요, 쌤. 재택 근무형과 스마트 워크로 분류되는 거 맞죠? 자, 심각한 보안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 그러겠죠? 원격 업무를 할 수 없다. 재택 근무자와 그 재택 근무일에도 시간의 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해야 된다. 그럼 재택 근무할 때는 실적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적분은 제시 뭐 할 수 없어. 실적분은 빠집니다. 지급할 수 없습니다. 실적분은. 자, 나머지는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55. 공무원의 근무 방식 형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유연 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 방식과 형태를 개인, 업무, 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2번. 시간 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 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한, 시간 선택제는 짧은 시간이죠. 긴 시간이 아니라 40시간보다 짧은 걸 말합니다. 탄력 근무제, 그쵸? 는 전일제 근무 시간을 지키되 근무 시간 근무일 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맞죠? 원격 근무제는 직장 위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근무하는 제도이다. 이건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통 꼭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시간 선택제는 보통 유연 근무 근로제 속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그건 몰라도 되니까 넘어갑시다. 56번. 다음 가로에 들어갈 비사함관의 근무 유형. 쌤 한번 말 골라봐. 이건 너무 쉬워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고르고 답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답은 당연히 시차 출퇴근제죠. 시차 출퇴근제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지금 연금 같은 건 거의 시험이 안 나오니까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수는 그래도 시험이 좀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먼저 보수의 의의가 있죠. 전반적으로 보수의 의의. 그래서 개념 특징이 있고, 그 다음 보수에 뭐가 있습니까? 보수를 결정하는 요인. 이때는 당연히 누구의 보수겠어?
공무원의 보수죠. 그 다음 보수를 결정할 때 기본 원칙이 있는 거고, 그 다음 보수 체계가 있겠죠. 우리나라 보수를 주는 보수 체계. 우리나라는 어떻든 보수는 봉급과 수당이니까 봉급하고 수당에 대해서 나올 수 있겠죠. 보수 체계. 자, 그래서 보수 체계 쭉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다음 보수 체계를 개관해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다 보수란 뭔가, 봉급이란 뭔가, 수당이란 뭔가, 승급이란 뭔가, 연봉이란 뭔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연봉은 고위공무원단은 연봉으로 줘요. 연봉, 그렇죠? 그다음 거기 이제 기본급부터 우리가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있으니까 기본급하고 부가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 쭉 보면 난 보수표를 작성해보고 우리나라 성과 인센티브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자, 우리가 보면 보수부터 보겠습니다. 보수는 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정부가 금정적으로 지급하는 재정상 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특징으로는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는 기업에 비해서 경직적이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직적이죠. 우리가 상반기에 좋다고 하반기에 공무원 보수 올라가고 그런 거 없어. 기업들은 그럼 굉장히 유연하게 되는데. 그 다음 비시장성. 우리가 공무원 보수는 꼭 시장하고 연계되지 않죠. 그 다음 비교적 낮은 보수 수준, 기타 특성이고. 최근에 왜 공무원 시험이 인기가 좀 떨어졌어? TV에서 공무원 보수가 너무 낮다 이러니까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거기 결정 요인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결정 요인은 경제적인 거, 사회 윤리적인 거, 부가적인 거, 정책적인 거 다 포함돼서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원칙으로는 어떤 원칙이 있어? 최소한 민간과 대외적 비교해서 민간의 보수와 균형을 맞춰라. 이게 1차적 원칙이야. 2차적은 대내적으로, 그렇죠? 대내적 상대성의 원칙이니까 격차 요인이 명확하고 공평해야 된다. 그래서 2차적 원칙이다. 그래서 보통은 어느 수준과 맞춰야 되겠어? 민간 수준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 공무원 내에서도 합리적으로 차이를 둬야 되겠죠. 자, 보수체계 구성에서는 앞에 있는데 뒤에 거가 조금 더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뭘로 되어 있다? 보수체계는 기본급하고 수당, 부가금이 있죠. 기본급은 사람에게 주는 것과 직무에게 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에게 주는 건 생활급, 연공급, 직무에 주는 건 직능급이나 직무급이고, 그렇죠? 자, 보통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생활 보장하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생활급, 연공급, 구체적으로는 그 다음 직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법으로 보수에부터 쭉 나와 있죠. 보수란 무엇인가부터 쭉 나와 있죠. 법에 규정된 개념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한번 쭉 보시면 되고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공직 구조에 따른 보수체계의 특징, 직위분류제는 등급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기본 급여를 통해서 보수 형평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급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계급제는 기본급으로 운영되기는 좀 어려우니까 수당으로 많이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여기 계급제는 직위보조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급수가 적고 기본급여망으로 보수 형평성 확보가 어려워 수당 중심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는 직위보조제가 강해요, 계급제가 강해요? 계급제죠. 그다음 수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고, 개념에서는 생활보장에는 생활급적 성격이 있는데, 생활급은 뭐 어떤 것 주는 거? 자, 기본급에 생활급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주는 겁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결정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그 공무원과 그 가족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뭐가 기준입니까? 연령과 가족 상황이 기준이죠. 그 다음 근속급 또는 연공급이라는 말 많이 쓰죠. 연공서열에 따라 주는 거. 연공서열에 따라 주는 거. 자, 여기 A 가장하고 B 가장하고 자, 근속 연수 똑같다. 그쵸? 급수도 똑같다. 뭐 4급이다. 그럼 똑같이 주는 것은, 그래서 똑같이 주면 연공급이겠죠. 연공서열 주는 건데. 생활급은 뭐냐면, 그런데 여기 가족, 부양가족이 5명이고 여기가 2명밖에 안 돼. 그럼 A를 더 많이 주면 이건 생활급적 성격도 있는 거죠. 어떻든 생활급은 뭐가 중요해? 이 사람이 생계비하고 가족 상황 같은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공급은 연공 몇 년 근무했는지, 연공 서열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경력 같은 거. 경력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근속급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체계라고 되어 있죠. 자, 연공급.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연공급은 기본급으로 연공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로 사용하는 건 직능급. 이제 영어를 잘 봐요. 직능급은 뭡니까? 능력에 따라서 보수를 주는 거. 다시요. 능력에 따라 보수를 주는 겁니다. 직무급은 직무의 성격에 따라, 이 직무 되게 어렵다 그러면 많이 주고, 이 직무 쉽다 그러면 적게 주고, 이런 건 직무급입니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서 달리 주는 거죠. 우리가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100만 원어치 팔았을 때하고 1000만 원어치 팔았을 때 봉급이 달라지죠. 이런 것들은 성과급이죠. 성과급. 자, 그 다음 아까 수당으로 부가급이 있다고 그랬죠. 부가급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낫겠죠. 거기 우리나라 보수 체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정무직은 고정급적 연봉제를 줘요. 연봉을 주되 딱 고정돼 있어. 연 얼마. 성과급이 없어. 그 사람들은 똑같이 받아. 똑같이. 딱 고정돼 있어. 정무급으로서 무슨 차관, 그러면 어떤 차관이든지 똑같아. 연봉이. 그 고정급적 연봉제고.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로서 기본연봉이 있고, 기본연봉 속에는 기준금이 있고 직무급이 있어. 직무급. 직무 곤란도 따라 2등급으로 나눠서 주고 성과연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과연봉도 있습니다. 그 다음 5급 이상 과장급은 성과급적 연봉. 이 말 잘 해봅시다. 잘 봅시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나라 보수체계는 정무직은 아주 위에죠. 장차관들. 고정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 보통 1, 2급 많이 있죠. 그럴 때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줍니다. 5급 이상에서 과장급까지는 그 바로 밑에죠. 성과급적 연봉. 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위에 붙어있어. 고위공무원단이. 앞에 직무라는 말이. 왜냐하면 기본연금 때문에 그래. 고정급적 연봉제는 기본연봉만 줘요. 성과연봉은 안 줘. 고위공무원단은 기본연봉도 주고 성과연봉도 주는데 기본연금도 또 나눠져. 기준금하고 직무급하고. 얼마나 어렵냐 쉽냐에 따라서.
그런데 5급 이상 과장급은 기본 연봉만 받아. 뭐가 안 나눠져. 기준금하고 직무급 이런 거 없어. 기준 연봉만 받아. 그 다음 성과 연봉이 있고, 6급 이하는 연봉으로 안 줘. 그쵸? 뭘로 줍니까? 호봉제죠. 그래서 기본급하고 상여금 형태로만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 자, 다시요. 고정급적 연봉제를 받는 건 정무직입니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연봉제로는 그러니까 연봉제를 받는 것은 우리가 5급 이상입니다. 5급 이상은 뭘로 받는다고요? 연봉으로 받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5급에서 과장급, 여기는 다 알다시피 뭐 1급에서 3급까지 고위 공무원단, 그래서 여기는 이 연봉제인데 다 세 번 연봉인데 고정 연봉만 받고, 여기는 기준 연봉하고 성과 연봉 다 있습니다. 여기는 고정 연봉만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도 기준 성과급이 있는데 비해서 여기 기준은 둘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기본은 기본하고 어떤 거? 직무급이 나눠진다 그랬죠? 여기는 기본 연봉만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기준금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준금. 여기 봐봐요. 여기는 쉽게 말해서 기준 연봉은 다 똑같아요. 과장. 성과 연봉만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기준 연봉도 차이가 있어요. 여기 직무급이 두 가지로 A, B로 나눠져 가지고 좀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100만 원이라도 더 많단 말이에요. 여기는 더 적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고. 성과 연봉이 있고, 여기는 고정 연봉으로만 하고, 6급부터는 다 그냥 호봉제로 하고, 6급 이하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실제로 보수 등급을 어떻게 정할지 이런 것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보수 등급을 어떻게 정할지를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조금 봅시다. 보수 등급의 수와 폭. 자, 보수 등급 수는 등급이란 승진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쵸? 보수 등급에서 등급이란. 자, 등급수를 너무 적게 하는 경우에는 한 등급이 너무 오래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문제될 수 있다. 문제되면 너무 많이 한 경우는 동급 간 보수나 신분 차이가 미미하며 상급 등급으로 승진에 대한 매력이 없어진다. 우리나라는 계급제의 형태고 몇 등급? 9등급. 근데 미국은 18등급이나 되죠. 우리는 어때? 9급부터 해서 1급까지. 사실 1급 요즘 없어졌지만 이런 9등급제로 주로 한다고 돼 있죠. 자, 그 다음 보수 등급의 폭. 그러니까 등급을 정할 때 최고액과 최저액을 정하는 거. 그래서 그걸 몇 개 호봉으로 할 건가, 그쵸? 몇 호봉으로 할 건가, 이런 걸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 등급 수를 정할 때는 승진의 문제고, 등급 폭을 정하는 것은 호봉 문제고, 그쵸? 등급 간 중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만약에 7급으로 들어온 사람은 7급에 호봉하고, 자, 여기 9급으로 들어와서 8급인데 7급 1호봉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고, 또는 뭐 8급 막 돼서 겹칠 수도 있겠고, 그러겠죠. 이럴 수 있다는 거. 자, 등급 폭과 호봉 수 결정 시 고려할 시간은 성숙 시간, 얼마나 그 직급이나 등급에 있는지 체류 시간, 승급 기간의 길이,
이런 걸로 결정된다. 우리나라 선거기간은 1년에 1호봉씩 올라가죠. 자, 보수곡선. 보수곡선은 어떻게 해야 한다? J자 모양이라고 그랬죠. 이걸 하우 상박이라 그래. 밑에는 후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높게 올라가는 거. J자 모양입니다. J자 모양.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오래 근무하도록 하려고 할 때 많이 씁니다. 조금만 더 오래 참고 근무하면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주죠. 임금 피크. 그래서 우리가 J자 모양이고, 그래서 그걸 너무 이렇게 높아지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고위직으로 갈수록 자르고 싶겠죠. 그래서 민간 같은 데는 피크제, 미리 어느 정도 있으면 거기서부터는 내려간단 말이야. 오래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연금 피크제가 있는데, 임금 피크제가 있는데, 이거 시험에 별로 안 나옵니다. 안 나왔습니다. 이거 넘어가도 되고. 총액인건비는 시험에 나왔어요.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제는 거기 예산, 보수, 조직, 정원관리에서 중앙통제를 줄이고 각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려는 제도로서 노무현 정부부터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운영까지. 자, 그 다음 연봉제, 아까 연봉제 현황 이야기했었죠. 현황, 연봉의 종류. 그 다음 연봉제의 종류에서, 자, 우리가 정무직은 뭐라 그랬어? 고정급제라 그랬죠. 그 다음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급제라 그랬죠. 자, 그 다음 성과급적 연봉제는 5급 이상에 적용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성과와 가장 연동시켜서 돈을 주는 건 고위공무원단입니다. 읽어보면. 그렇죠? 고위공무원단. 그 다음, 이제, 어떻다. 6급 이하는, 기본급에는 그런 성과급 같은 거 안 준단 말이에요. 뭘로 줍니까? 수당으로. 그래서 성과 상여금 이렇게 해서 준다는 거죠.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 전년도 업무 실적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범위 내에서 4개 등급으로 자동 진급하는 수당의 일종. 그래서 수당으로 줘요. 몇 급 이하는? 6급 이하는. 자, 그 다음 예산 성과금. 예산 성과금. 그러니까 시켜서 예산 전략한 사람들한테 성과금을 더 주는 걸 말해.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 그래서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연금제도 앞에까지. 자, 57번부터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57번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빨리 풀어봅시다. 57번. 물론 다음 주에 프린집 가져오겠지만 딱 봐도 답이 보이죠? 몇 번? 2번. 민간 수준 고려한다고 그랬죠? 다음 58번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고위공무원단 속한 모든 공무원은 이건 선생님 모든 공무원은 아니야. 보도하겠지만 어떤 것은 누구는 제외되냐면 모든 공무원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제외되냐면 고위공무원단에서 직무성과급제에서 호봉제로, 이를테면 청와대 경비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합니다. 잠시만 어디 나왔는데 직무성과 저기에 나왔구나. 우리가 고위공무원단 나온 거 있었죠? 고위공무원단 거기에 나왔는데 앞부분에 나와서 좀 그랬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 안 되면 빨리 끝내드릴게요. 그냥 문제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위공무원단 어디가 있더라? 여기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청문회 고위공무원. 자, 34페이지입니까? 34페이지 아니고 35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볼까요? 제일 밑에 35페이지 고위공무원단에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했다고 되어 있죠?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 오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위공무원단 모두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뭘 적용한다? 보봉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과 관련된 문제. 선생님 여기 원래 그걸 써놔야 되는데 그 앞에 있다 보니까 안 써놓게 됐었는데 거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58번에 1번이 틀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1번이 왜 틀렸는지 알겠죠? 자, 59번도 금방 문제를 두 문제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59번 뭐가 틀렸어요, 쌤? 2번이죠. 고정급적 연봉제는 연봉은 기본 연봉만 있다 그랬죠. 성과 연봉은 없다 그랬죠. 자, 60번도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고르면 길어지는데 노사협상 대상이 포함되며 협상규율 법적 구성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건 뒤에 나온 공무원단체 할 때 해야 됩니다. 노무에 대한 반대 극복 측면 이외에도 생활보장직 근무 성격을 급부 성격을 지닌다. 맞고 3번 직무 특성을 고려해 현재 3개의 봉급표가 있는 게 아니라 12개나 있습니다.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기본적으로 성과급적 연봉제를 채택하며 성과연봉이 보수총액의 주된 부분. 아까 6급 이하가 공무원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거라 그랬어? 쌤, 기본적으로 성과급 아니라고 그랬죠. 기본급과 수당 또는 기본급과 부가금 거기에다가 자 거기 있는 것처럼 연봉제는 아니죠. 그래서 성과급적 연봉제는 아니다. 61번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거 (1번은) 맞는 것 같고 2번도 맞는 것 같고 3번, 4번, 3번도 맞는 것 같죠? 4번 총액 인건비 성과 관리위원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의 산물로서 직급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총액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인건비를 해놓으니까 고위공무원들 원만하면 그렇죠. 수를 더 많이 뽑으려고 합니다. 전체에서 다른 이 인사와 관련된 다른 비용들은 줄이고 이 공무원을 많이 뽑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직급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유발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64번 풀고 62, 63 놔두겠습니다. 64, 직무가 지닌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뭐라고 그랬어? 직무급이죠. 그래서 답은 1번. 63도 풀 수 있네요. 시간상. 옳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거. 쌤, 뭘 잘 풀어야 돼? 용어를 잘 봐야 돼. 1번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 능력이면 직능급이죠. 아니, 실적제면 달성이 실적에 따라서 해야지 능력에 따라서 하니까 직능급이죠. 2번은 직무급 맞죠? 직무에 따른 거니까. 연공서열이니까 3번 연공급 맞죠? 근속연수니까. 4번 생활급은 공무원의 가족생활이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연금제도 조금 하고 징계제도 하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다 풀이로, 이 문제는 다 다시 풀어서 내일 다음 주에 들을 거니까 이 문제 뒤쪽 좀 풀고 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